네,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 정말로 하루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택시 운행 실전편. 지금 아침에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살짝 하고 이제 샤워하고 운행 준비를 마쳤고요. 우선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택시는 장점이 출근이라는 개념이 집에서 나와서 차에 딱 올라타면은 출근이에요. 바로 회사까지 가는 시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절약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출퇴근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다른 직장보다 이제 좀 빼야 되죠. 물론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지만 어쨌든 차에 타서 이제 출근하는 거랑 자기가 직접 운행해서 일을 시작한 거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바로 딱 집에서 나와서 차에 올라타면 출근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차에 딱 출근을 하면 우선 가장 먼저 전날 일을 많이 했든 많이 하지 않았든 이제 가스를 무조건 완충을 합니다. 법인 회사는 어쨌든 가스는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떠나 매일매일 가득 충전해야 그날은 다시 이제 또 가스 충전하러 올 일이 없으니까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가스가 불안해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것보단, 그리고 중간에 와서 또 충전하는 것보단 마음 편하게 아침에 가득 채워서 운행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가스를 다 쓸지 모르지만 보통 500km 정도 충전하면 5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한 400km 정도라고 봐요. 하루에 근무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 날도 한 350, 380 정도지 보통 300km 이내를 타기 때문에 300km 전후를 타기 때문에 가스를 아침에 오면 이렇게 충전합니다. 그리고 가스를 충전하면 또 세차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안 해도 세차를 가능하지만 가스 충전하러 온 김에 차가 더럽든 더럽지 않든 외부 세차를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항상, 왜냐면 차가 깨끗한 것 같아도 새똥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 있는데 한 2, 3일 지나버리면 눌어붙으면 차가 부식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스 충전하러 오면 어차피 가스 충전소에 세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충전소에서는 일부러 기사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세차도 무료로 해주지만 잔동 교환 같은 서비스도 해주시거든요. 지역마다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가스 충전소에서 잔돈 1,000원짜리라든가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또 바꿔도 주셔요. 그래서 잔돈 같은 것도 채울 겸 주유소 오면 이제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이제 잔돈 같은 거 보충도 하고, 요즘 현금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보충해 두고, 그 다음에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세차는 무료지만 오늘 같은 이제 날에는 외부 세차만이 아니고 내부 세차도 이제 더러워진 거 있으니까 청소기로 간단하게라도 진공 청소로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 게 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 실전편, 정말로 하루에 어떻게 근무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충전 전기차는 이제 이렇게 주유소에서 충전도 하거든요. 급속 충전이라 그렇게 오래 걸진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15분, 20분 이런 시간이 택시 기사에게는 작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 충전이 다 돼서 세차하고, 여기 바로 옆이거든요. 세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스 충전을 마쳤고요. 세차를 마쳤고, 대기를 시작합니다. 코를 키자마자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酒店那里，酒店。 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못 실러요. 공화? 네, 닫습니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택시 요금 확정 노노. 결제해 주세요. 네, 오케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 주세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매너 없는 중국인 승객은 짐을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요금이 5,500원이 나왔는데 5,300원만 쓱 주면서 돈 없다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노 하니까 1,000원짜리를 꺼내네요. 아니, 그 200원 깎으려고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콜이 수락하였습니다. 들어왔고요. 예.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층에서 콜을 부른 걸로 나왔는데 연결 중입니다.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카카오입니다.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혹시 1층이신가요? 3층이신가요? 1층에 5번 게이트 앞에 있어요. 1층 5번요?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횡단보도 바로 지나서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항에서 콜이 잡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 고가도로 위에 3층이거든요. 3층이 출발하는 곳이고 1층은 도착인데 지금 카카오 잡은 거는 3층으로 나와요. 근데 3층에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는 아주 가끔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전화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층이 맞는지 여쭤보고 방금처럼 1층이다 보통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층 몇 번 게이트에 있는지 여쭤보고 그 게이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착층이라고 돼 있는데 1층이라고 돼 있는데 손님이 3층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보통 1층에서 많이들 탑승하시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돼 있을 때는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공항 내에서 한 바퀴만 돌아도 한 1km 나오고 시간도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전화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아마 공항에 줄대기 하는 택시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공항에서 줄대기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항 왔을 때는 공항 내에서 다시 카카오 콜이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 콜을 노리던가 아니면 그냥 빈차로 나가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 모시고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지 도착하기 좀 전에 갑자기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면은 조금 당황되긴 하죠. 네, 어쨌든 공항에서 콜손님 잘 모셔다 드렸고요. 이제 아까 정신없이 이제 하루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멘트를 날리자마자 콜을 켰는데 바로 길손이 중국손이 잡히는 바람에 예, 멘트가 꼬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생하게 콜 잡고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1.3km 시간은 한 5분 거리 손님이고요. 이제 이렇게 콜이 수행을 끝나고 이제 운행 완료를 누른 상태에서는 한 1, 2분은 콜 받는 거를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콜이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다음 콜 받을 가능성이 1, 2분 내에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계속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 2분 안에는 다른 것보다 좀 콜에 집중해서 1, 2분 안에 오는 콜은 자기한테 먼저 1초라도 먼저 이렇게 배려해서 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5분 이상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무작위 콜,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개념이 있는데 1, 2분 안에 들어오는 콜들은 보통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AI가 그런 게 보여요. 이제 연속으로 계속 이어주는 건데, 가까운 데 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변이 좀 멀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가까운 데 것도 주고, 이제 멀리 것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1, 2분 안에 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출근하기도 제가 세차를 하고 나오자마자 출근하기를 안 누르고 약간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한 3분 4분이라도 시내권 들어올 때쯤 출근하기를 누르는 이유가, 그냥 콜을 켰을 때랑 출근하기를 눌렀어 처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랑 좀 다른 게, 출근하기를 눌러서 켰을 때는 5분 이내에 거의 꼭 주더라고, 거의.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출근하기를 눌러버리면 나한테 주려고 노력하는 그 콜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분이 지나면 그때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뿌리는 그런 콜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팩트는 아니에요. 제 느낌상 그냥 6개월 정도 한 초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눌렀을 때는 좀 집중하고, 그리고 손님 하차해서 이제 콜 대기 상태로 금방 바뀌었을 때, 운행 완료를 눌러서 콜 대기로 바뀌었을 때는 또 콜에 약간 집중하고 하는 게 이 비가맹들이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막 노하우 같은 거 크게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맹인 법인 택시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개인 택시 분들은 이제 좀 신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입이나 탈퇴가 막 자유롭진 않아요. 가입했다가 탈퇴해버리면 몇 년 동안 재가입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한데, 왜냐면 가맹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계속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리면 또 돼 있고, 지정 배차돼서 손님 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손님 벌써 지정돼 있고 이래서 휴식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개인 택시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향이. 근데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솔직히, 가맹이. 근데 저희 회사가 가맹이 아니라서 이제, 근데 이런 경우 저하고는 다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맹인 법인 회사로 옮기는 것도 현명하세요. 자기가 가맹이 맞은 것 같으면 가맹으로 가서 근무를 한두 달 해보다가, 또 가맹이 정 안 맞다 싶으면 그 비가맹인 회사로 옮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택시 기사가 회사에 딱 이 회사만 다녀야지 그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회사가 좀 괜찮고, 이제 어쨌든 제가 새 차를 어쨌든 저기 한 2, 3년 된 차를 몰다가 새 차로 바꿔주시고 한 것도 있고 해서, 또 다른 회사로 가면 또 좀 몇 년 된 차를 운행할 가능성이 거의 높잖아요. 그래서 옮길 마음이 저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저희 회사가 카카오 가맹회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모시고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예,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하차하면 자동 결제, 카카오 자동 결제 같은 경우에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입력할 때는 항상 입력하고 미터기 요금을 보면서 한 번 더 금액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 입력하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야 틀리지 않은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거는 4,300원이 나오는데 430원 입력하면 떠요. 그냥 잘못된 요금이라고. 이제 그 기본 요금보다 밑에 거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요금을 누르면 또 이게 맞냐고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원래 예상 금액이 15,000원인데 15만원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뜨기도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그 뒷자리 뭐 4,800원인데 4,300원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 습관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습관 그렇게 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왜냐면은 아까 잘 입력했나 이렇게 나중에야 긴가민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하는 게. 그리고 가끔 정말 한 2, 300번 중에 한 번은 살짝 미스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콜이 800m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좀 막히네요. 여기 학교 앞이고 교통이 조금 이상해서 원래 자주 막히는 곳이긴 해요. 이 골목만 그래요. 이 골목 안 막히는 시간도 막히는. 신호등이랑 요 앞에 보이는 골목 사거리랑 이 통행량이 조금 있는 편인데, 골목이 1차선이라서 이제 조금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손님이 없고요. 조금 적당히 오면은 손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서 많다기보다는 그냥 토요일은 그래도 뭐 평일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낮에는 뭐 많은 편은 아니고요. 사실 저녁에만 많은 편이고, 토요일은 낮에랑 저녁이랑 둘 다 많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일요일도 적당히 있어요. 근데 일요일은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일요일날 많이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일요일날 많이 쉬세요. 그러니까 쉬시는 분들은 이제 일요일날 쉬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고요. 법인 택시들은 보통 월요일날 많이 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 토, 일, 3일 좀 바짝 일하고요. 좀 이제 월요일날 좀 늦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주기가 보통 차 운행 대수가 그렇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월요일날 근무해보면
화요일 수요일보다는 좀 나아요. 택시가 좀 줄어서 그런지. 그래서 화, 수, 목이 낮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예, 좀 손님이 없다. 이게 택시가 참 이게 손님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 손님이 있으면 더 바쁘잖아요. 일을 막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손님이 없으면 힘들어요. 막 손님 찾아다니고 뭐 하고 이게 더 힘들지. 예, 카카오콜만 계속 받으면 콜 들어온 거 그냥 가서 태우고 가고 막 이렇게 반복만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요. 예, 손님이 없으면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목적지 다 왔고요. 네, 손님 나와 계시네요. 손님 모시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 주세요. 승인 요청 중입니다.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다시 차 돌려서 나가 보겠습니다. 살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운행 완료를 누를까? 아, 길에 있는 손님을 모실까? 아까 저기 앞에서 비 맞으면서 택시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택시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택시 못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고민이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담배 피는 손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콜 완료 누르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콜 대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카카오티. 네. 콜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와우, 엄청 먼 곳에 계신 분이네요. 4km 9분. 네, 4km 9분. 이렇게 낮에는 먼 거리에서 시간이 이제 뭐 9분 10분 걸리는 콜도 그냥 거르지 마시고 수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저런 콜을 수행하냐라고 하는 기사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어쨌든 다 평균 값에 수렴한다고 봐서 이런 콜들도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 수락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막 수락해 놓고 먼 거니까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수락을 했으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야죠. 그게 맞는 거고요. 물론 실수로 눌렀을 때는 뭐 기사가 취소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나 지금 예를 들어 퇴근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아차해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취소하는 게 맞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락을 눌러놓고 그 중에서 좋은 거면 하고 나쁜 거면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기사들은 보통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안 보고 막 누르는 경우는 어쨌든 나름 눌렀으면 다 수행하면 괜찮다고 말.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이 비가맹은 콜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또 언제 목적지 보고 도착지 보고 그거 누르다 보면 벌써 다른 분이 수락해가지고 콜 없죠. 콜 많을 시간에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콜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가고 싶은 콜이 많이 없는 거지 진짜 콜이 막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골라받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받다 보면 정말로 콜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는 기사한테는 카카오도 콜을 잘 주지 않거든요. 뭐 일을 했다 말았다 주면 한참 동안 떠도 수락 안 누르고 골라서 받고 하면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많이 한 그런 기사나 그런 사장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나름 이렇게 픽업거리가 길면은요, 뭐 운행 거리도 좀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짧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산속으로 가면 산속에서 나올 때까지는 나오는 기본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픽업거리가 길면 이제 운행거리도 길다. 근데 가끔 산속에서 옆에 산속 숙소로 가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운이 없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런 것도 무작위로 눌렀으면 가서 해야죠. 이제 한 4분 후에 도착하니까 사실 이런 뭐 한 9분, 8분, 10분 이런 좀 픽업거리가 긴 이런 콜들 때문에 제가 유튜버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계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발음도 안 좋고 발음도 많이 세고 목소리도 안 좋지만 말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픽업 가는 동안에 뭔가 생산적인 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취미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왜냐면 택시기사가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세고 재미도 없는 그 캐릭터지만 그래도 뭐 구독자가 적더라도 그래도 뭐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으로 뭐 이런 단거리 픽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니까 꼭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먼 거리 픽업 가면 물론 가끔 왜 멀리서 잡았냐고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한 30분 중에 한번 29분은 아유 감사하다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30분 동안 못 잡고 있었는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에너지들을 제가 뭐 금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에너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좋은 그런 에너지로 다가오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네요. 차들이 엄청 네. 콜이 안 잡힐만 하네요. 차들이 엄청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게 큰 행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차가 막힐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손님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길 건너 오셔야 되겠죠. 반대쪽에서 잡았는데 여기는 차 못 돌립니다. 택시를 잡으셨으면 반대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네, 손님 모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항 맞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전띠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예, 비가 갑자기 해가지고. 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복잡해. 아유, 잘 왔어요. 예, 목적지에 예.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 주세요. 결제 요청 중입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또 뵐 수 있는 기회. 그래. 예,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예.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예. 아, 거기가 결혼식장이었대요. 그래서 자동 결제코를 수락하였습니다. 명주 승객 위치로 주택. 이동해주세요.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항인데 너무 멀리 있는 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 가리고 받으니까 3km인데 9분. 시내 중에서도 꽤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항 빠져나가서 얼마 안 되는 곳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공항 나가는 길이 기본 거리가 있어서 그냥 그래도 9분 정도 잡히는 콜입니다. 손님 모시고 공항 빠져나가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거리가 한 9분 픽업 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골목 안쪽에서 깊숙한 데서 부른 콜들은 보통 콜 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큰 길에서 오래 걸리는 술 먹고 나와서 콜 불렀을 경우에는 약속이 늦었거나 이럴 때는 큰 길이니까 빈차가 지나가다 보이면 빈차 타고 그냥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적지가 골목 안쪽으로 찍혀 있는 경우는 거의 콜 취소가 없기 때문에 꼭 뭐 전화 드려서 안 가도 보통 콜 취소는 없습니다. 근데 큰 길에서 잡은 콜들은 콜 취소가 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화해서 가는 게 현명하십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근데 손님이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신. 그래서 도착 메시지는 꼭 미리 보내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다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래 그래도 바로 나와 있네요. 다행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세워드리면 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 주세요.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제주시 노형입니다. 카카오티 주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내려서 손님이 하차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콜, 거의 저한테 떨어진 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하차하고 운행 완료를 눌렀을 때 그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좋은 콜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잠깐 봤는데 12분 거리가 꽤 있는 콜이었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다 수락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콜이 들어왔는데 안 눌렀으니까 수락률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뭐 시내로 왔을 때는 이렇게 배회 영업하는 것도, 길에 있는 손님 찾아서 다니는 것도 아이고 또 놓쳤네, 나쁘진 않아요. 카카오티 이게 왜 놓쳤냐면 자동 결제 제가 약간 수락하였습니다. 누를까 말까 망설인 것도 있어요. 살짝 아까 거는 조금 멀었거든요. 그래서 손은
가다가 약간 망설이는 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다가 멈춰야지 했는데 눌러질 때 있고요. 아, 누를까 말까, 아, 눌러야지 하는데, 예, 놓치는 경우가 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비가맹인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선택과 고민, 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낮이라서, 예, 콜이 그래도, 예, 좀 들어오는 콜이고, 이거는 제가 수락률, 수행률이 높아서 들어오는 콜들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손님이 많은 거예요. 택시에 비해 손님이 많은 거고, 수락률, 수행률이 높아서 들어오는 콜은 화요일 낮, 수요일 낮, 이때 콜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 그 비가맹 기사님의 수락률, 수행률, 예, 그 노하우로 콜을 잘 받는 거고, 오늘 같은 날 콜을 잘 받는 거는 이제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냥 손님 자체가 택시에 비해. 그래서 토요일 낮은, 그래서 낮에도 근무를 할 만한 게 손님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금요일 날 너무 무례하지 않았다면은 토요일 낮에부터 와서 밤까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보다 조금 손님이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택시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그렇게 좀 낫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 낮에 콜을 어느 만큼 잘 받냐, 그게 그 분의 이제 어떤 그 수락률, 수행률 그 누적 값이 그때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 때는 수락률, 수행률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어차피 콜 많이 떨어지면 그 중에 골라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일 낮에 콜 없을 때 콜을 잘 받기 위해서 수락률 높여 놔두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손님 길에 나와 계실 것 같고요. 손님 모시고 손님 도착하면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네, 손님 모시러 왔습니다. 콜 받아서 왔고요. 여기는 장례식장 입구인데, 네, 손님이 나와 계시네요. 손님 모시고 하차 후에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선 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체크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카드 결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확정 후 결제해 주세요. 결제 요청 중입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손님이 도로가 살짝 막히니까 신호 기다리다가 내리시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손님이 내리시잖아요. 그럼 비상등 켜고 내리면서 뒷차 그러니까 차가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를 조심해야 하면 반드시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멈출 때는 오토바이들도 사람이 내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차를 인도에 가까이 붙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갈 그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가다가 그냥 내칠 때는 반드시 공간이 있어 버리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내리셔도 됩니다라고 해야지, 손님이 실수하든 뭐하든 모든 책임은 택시기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님이 내릴 때 문 여는 거에 대한 책임은 기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하차하셔도 됩니다라는 거를, 기다려주세요, 하차해도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잘 드려야 돼요. 아직 내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던가, 내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좀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완전히 옆으로 붙여서 공간을 이제 오토바이가 안 지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던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 하차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100% 기사한테 있어요. 예. 뭐 달리는 중에 손님이 문을 열어버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 손님이 내리고 탑승할 때 거의 대부분의 잘못은 기사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차가 막혔을 때 손님이 여기 2차선이잖아요. 여기 근데도 만약에 내리겠다고 막 떼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우선은. 예. 그거는 차 나중에 붙이시면 내려주세요 라고 하셔야지, 손님이 귀찮다고 아예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기사 책임입니다. 예. 어쨌든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선 운행 완료 누르고 다시 콜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가 조금 토요일인데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막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정체되어 있긴 하네요. 이동하면서 손님이 그래도 이제 거리에 배회 영업으로 손님이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곳이, 예, 어쨌든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차 세우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가시는 것보단 그래도 어쨌든 가맹이 아니잖아요. 비가맹은 배회 영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행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배회 운행만 하려고 콜금 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병하고 콜 들어오면 콜 받고, 손님 앞에 보이시면 태우시고, 예, 콜 멈춤에서 태우시고, 이것도 나아요. 어쨌든 콜을 잘 받기 위해서 수락률과 수행률을 높이는 거지, 카카오의 어떤 뭐를 대신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매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콜 안 받고 배회 영업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니까, 정답은 없는 거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스타일 보여드리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왜냐, 그 판단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했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 해서 그걸 가르쳐 주거나 저처럼 이야기한 사람한테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름 저는 그래도 유튜버로서 저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 스타일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참고하실 정도의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택시는 운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시내 오히려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왔지만 콜은 안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던가 그때 운이라던가 다른 거예요. 네, 콜이 없는 지역에 갔는데 그쪽 동네에 오늘 무슨 잔치라던가 행사가 해서 손님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데 시내에 들어왔는데 콜은 많지만 차가 엄청 막혀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운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노력은 해야 낫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쪽은 시청 중심가 쪽으로 가는 곳이니까요. 예. 계속 손님 모시고 또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 중심부 시청 입구에 왔는데도 손님이 없네요. 손님이 없고 콜은 안 들어오고, 네. 토요일이라도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차가 한 4대 정도 줄 서 있네요. 그렇다고 이제 배회 영업을 안 할
안 하다 이것보단 그냥 법인 택시 기사는 아예 차 멈추고 한숨 자던가 한 30분이나 1시간 자고 오던가 아니면 예, 손님 있을 만한 곳으로 예, 천천히 이동하면서 콜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간에 콜딱 안 들어오고 또 시간이 이제 2시부터 한 3시 반, 4시 이럴 때는 뭐 한숨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콜이 이어받기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멈추거나 퇴근하기 눌러서 이제 잠자러 휴식 취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콜이 없고 조용할 때는 한숨 자고 오는 것도 그래야 또 새벽까지 좀 이게 좀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낮에 콜 없는 시간에 살짝 낮잠 자고 오는 것도 낫다. 한 2시부터 1시 반, 2시부터 한 3시 반, 4시 이때가 좀 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도 가까운 데서 콜이 잡혔네요.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택시 기사들은 참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콜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 사고 안 날 정도일 때만 차선 변경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무리되면 하나 더 다음 블럭까지 가서 끼어들고 차선 변경하고 피턴해서 오는 것도 맞긴 맞아요. 어쨌든 콜이 이렇게 들어오면 차가 갑자기 멀쩡히 가던 차들이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미리미리 안 바꾸고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앞에 손님이 근데 콜이 너무 가까운 데 잡히면 손님이 안 나와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나와서 콜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안에서 콜을 부르면서 나오는 경우는 손님이 밖에 안 나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복골복이죠. 손님이 안 보이는데 문자를 보내드리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안 보내도 그 카카오에서 차가 도착했다고 보내긴 해요. 아, 예, 손님 오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확정 후 결제해주세요.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예,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다시 공항으로 왔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지금 시각은 2시 27분. 네, 3시간 10분이 지났는데 매출은 62,600원. 약간 저조합니다. 3시간에 6만원이면 시간당 2만원. 딱 토요일인데 낮이긴 하지만 시간당 2만원은 약간 불안합니다. 원래 평일 낮이면 2만원 괜찮은데 토요일 날이니까 시간당 한 22,000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2만원 62,600원이니까 10분 정도 더 지났으니까 3시간에 6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공항에 온 김에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오겠습니다. 확정 후 결제해주세요. 네, 공항에서 손님을 모셨고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또 바로 잡혔는데 1분이네요. 승객 위치로 그 이동해 앞에. 주세요. 커피 타러 갈 때도 그 4번 게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4번 게이트는 그 국제선 출발 게이트라서 그 앞에가 한가해요. 그래도 막 오래 세울 수는 없지만 한 2, 3분 세우는 건 괜찮기 때문에 이제 종이컵이랑 제가 마시는 커피 믹스가 있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뜨거운 물 받고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이 콜 핸드폰을 들고 가요. 근데 들고 갔다가 오는데 콜이 잡혔어요. 그래서 바로 눌렀는데 재밌는 게 저희가 3층이거든요. 근데 3층에 콜이 잘 안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3층 그 4번 게이트 앞에서 콜을 잡은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커피 들고 타면서 예, 여기 바로 앞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손님이 바로 탑승하셨습니다. 참. 거의 3층에는 거의 콜을 안 부르는데 또 딱 그분도 4번 게이트 앞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 택시는 운수업입니다. 운에 따라 예, 또 바로 1분 거리 손님 모시고 탑승하시면 모시고 나서 완료하고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손님 하차하셨고요. 여기는 신제주 롯데마트 앞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 택시 정류장에 아무도 없을 경우 저도 줄을 씁니다. 금방 사실 손님이 빨리 내렸으면 제가 이 차보다 앞에이긴 한데 일부러 앞에 가서 안 세우고요, 그냥 뒤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분이고 제가 손님이 천천히 내릴 수 있으니까. 손님 오셨네요. 콜 잠시만.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어서오세요. 넣을까요? 예. 예, 어서오세요. 저 똑바로 가서 저기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신누동에서 좌회전이요? 네, 지금 시각은 5시 10분 정도 됐고요. 운행한 지는 이제 한 6시간 정도 돼서 6시간 정도 됐을 때 매출 말씀드리고, 여기는 함덕해수욕장이고요. 네, 매출은 13만 7천원. 네, 함덕해수욕장 오늘 손님 받아서 네, 손님 모시고 다시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맞으시죠? 네, 전차석 손님은 제주공항 에어포스에 어서오세요.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착용해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예, 손님 내려드렸고요. 여기는 결제 카카오티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바로 콜이 들어왔는데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지금 6시 17분 운행 시작한 지 7시간 지났고요. 7시간 매출은 16만 6,400원. 예,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시간당 2만원 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7시간이면 시간당 2만원이면 14만원. 근데 지금 16만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시간에 4만원은 4만 5천원 뭐 이렇게는 힘든데, 어쨌든 연속으로 계속하면 또 이 시간당 매출은 살짝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3시간 일하다가 1시간 쉬고 3시간 일하는 것보단 매출은 6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게 거의 항상 매출 높습니다.
똑같이 3시간 딱 해도 연속으로 하는 거랑 끊어서 하는 거랑 매출에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먹거나 밥 먹거나 이 시간 딱 자기가 사용한 시간 빼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같더라도 연속으로 근무할 때가 확실히 시간당 매출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20kg짜리 함덕 갔다가 다시 함덕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20kg짜리를 연달아 2번 받았거든요. 함덕 가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콜 받아서 20kg짜리도 시내로 오는 이것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당 매출은 어쨌든 2시간에 4만원이랑 2시간에 5만원 요 한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건데 이제 지금 7시간인데 14만원인데 지금 한 2만 얼마 좀 이제 추가된 거잖아요. 시간당 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뭐 3시간 하지 마시고 뭐 하면 4시간 반 하시는 게 예를 들어 3시간 해서 중간에 뭐 1시간씩 계속 쉬는 시간 갖는 것보단 뭐 너무 그 연속으로 근무하는 게 힘들다 하시더라도 하루 12시간이면 6시간 그다음에 6시간 요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뭐 몸이 힘들어서 자꾸 쉬시는 거야 개인적인 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쉴 거면 이제 중간에 한 번만 쉬는 게 좀 낫다. 그러니까 30분 그러니까 일하다가 30분 쉬고 일하다가 30분 쉬는 것보단 차라리 일을 하시고 1시간 쉬고 또 일을 하시고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매출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해보면 연속으로 할 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 2시간에 시간에 2만원 넘기는 힘들어도 4시간 5시간 하면 시간당 2만원은 다 넘어 있거든요. 좀 알게 모르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8시나 9시나 또 시간마다 이렇게 손님 잠깐 그러니까 제가 11시 15분에 이제 운행을 시작했으니까 15분 타이밍에 이렇게 손님이 탑승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에 잠깐 매출을 보고 할게요. 왜냐면 타고 계실 때 이제 유튜브를 킬 수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이 안 계신데 한 15분 요 근처일 때 영상 또 남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손님 내려드렸고요. 지금 시각은 9시 15분 17분이네요. 9시 17분. 지금 운행 시작한 지 10시간이 돼서 영상 한번 남기고 있고요. 지금 매출은 10시간 운행 매출은 24만 8,100원. 25만원은 안 되긴 했지만 10시간에 시간당 25,000원은 안 되긴 했지만 아직 할증 시간이 아닌데도 25,000원 가까이 낮 시간에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결과예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아무래도 낮 시간대보다는 이제 저녁 시간대가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차는 덜 막히면서 콜은 많아서 좀 시간당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한 21,000원, 22,000원 이렇게 하다가 후반부에는 한 25,000원, 6,000원 올라가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어쨌든 25,000원에 근접한 24,8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당. 어쨌든 10시간에 24만 8,100원 이렇게 매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만 너무 하는 것도 또 심심하죠. 이제 할증 시간 되면 할증 시간에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영상도 매출만이 아니고 시간당 매출이 아니고 이제 그 손님 모시러 가는 영상 콜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11시부터 할증 시간에는 콜이 어떻게 들어오고 픽업거리는 어느 정도고 콜이 들어오는 그 승객이 하차한 다음에 다음 콜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또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처리되었습니다.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손님 하차했고요. 이제 콜을 받으면 트렁크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 예, 커피 얼려놔둔 거 이제 있는데 이제 12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다 녹았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좀 시원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니다, 다 녹아서 따뜻해졌으려나? 그 본 통이 아니고 그 싸구리 본 이게 잡힌다고?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카카오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고요. 인차가 자, 손님 하차하셨고요. 길에서 만난 손님. 여기는 외도 부영 아파트. 여기서는 빈 차들이 한 5-6대 보이는 거 보니까 다시 시내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빈 택시가 많아요. 콜 들어올 확률이 낮다는 거죠. 한 1시간 정도만 운행 더 하고 아마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하는 그 가게들 중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은인의 해장국이나 아니면 일품 순두부 연북노점, 보통 24시 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혼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나름 있습니다. 빈차로 이쪽으로 오네요. 왜 시내로 안 가고 빈차로. 아마 예약이 들어왔는데 예약등을 안 켜고 습관적으로 그냥 열심히 가고 있는 빈차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가맹차기 때문에 빈차면 저처럼 시내 쪽으로 가고 있어야죠. 그래야 콜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 심야 시간에는 매출이 올리기 좋은 반면에 이렇게 또 외곽지로 나와버리면 다시 시내까지는 거의 빈차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빈차로 가는 게 아까워서 아까 그 외도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 외도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시간을 죽이다 보면 콜을 한 10분 15분 기다리다 콜 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콜을 못 받아버리면 이 중요한 심야 시간에 30분 1시간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빈택시가 좀 몇 개 보인다 이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고 시내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안 걸리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또 꼭 시내 중심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가까이 가 있으면 아무래도 콜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예를 들어 노영 노타리까지 안 가더라도 콜 들어올 가능성은 있고, 물론 노영 노타리까지 가도 콜 안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차피 길거리 손님 거기 가면 또 길에 손님이 있는 시간이니까 이게 외곽지에서 괜히
콜 받고 시내 들어가야지 해서 기다리는 것보단 시내로 빨리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외곽지에서 이 시간에 새벽 이제 1시 다 돼가는데 시내로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손님은 한두 명인데 택시는 그 주변에 7, 8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의 카카오 분들은 가맹하고 그런 곳에서 싸워서 내가 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운 좋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빠른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저는 손님 내리고 어쨌든 콜을 좀 늦게 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길손님 오신 거니까 어차피 트렁크에서 커피도 꺼내고 화장실 갔다 오고 세수도 하고 해서 네, 콜을 키는 거죠. 콜 키고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딱 택시에 타자마자 그냥 바로 시내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좀 지루해요. 이제 단조롭고 차들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나게 으르차차 화이팅 이렇게 기운을 업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즐겁게 쿵따리 샤바 아이고 네. 신호를 천천히 가다가 신호를 괜찮습니다. 빨리 갔다고 손님 있고 천천히 갔다고 손님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운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어쨌든 지금 한 34만원이 넘었으니까 편안하죠 이제. 어쨌든 일찍 매출을 좀 달성해 두면 좀 운전도 편안하고 손님 모시는 것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1시가 됐는데 20만원을 못해 있어 봐요. 얼마나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마음하고 조급한 마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기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조급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이 손님 콜 받은 손님 빨리 안 가면 취소할 것 같은데 라는 조급함 그거 진짜 버려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래 아 이거 빨리 가야 되게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취소할 손님은 취소하고요. 예, 기다려줄 손님은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고 시내 쪽으로 오면 이렇게 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콜 받기 힘든 데서 막 차 7, 8대 빈 차들 막 있는 데서 기다리기보단 이렇게 빨리 손님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손님 내려다 드렸고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제금 정산은 기존 카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아라동에서 노영 가는 콜이니까 빠르게 수락을 눌렀습니다. 예, 밥 먹으러 가는 위치랑 좀 비슷해서 예, 이거 수행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무하고 차 안에서 이제 커피 마신 게 하고 그다음에 저 견과류 좀 군것질 한 게 전부라서 근데 참 이게 한 달 동안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원래는 그냥 안 먹고 자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구독자님들 또 밥 잘 먹으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맛집 소개. 맛집은 아니고 24시 제주도 기사님들 가기 편한 집 소개. 하기야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거기다 세우면 어떡하니? 나보고 지나가라고? 지나가야지 뭐.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라고 하니까 지나갑니다. 네. 네, 손님 나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결제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요금은 11,16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목적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네, 지금 시각은 1시 42분. 네, 퇴근하기로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근무는 14시간 30분, 좀 오랜 시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컨디션도 괜찮고 어제 너무 일찍 가서 잤거든요.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잤고,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지 않고 한 11시 15분부터는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도 37만 5,620원, 예, 이렇게 딱 되니까, 예, 퇴근하는 게 맞겠죠. 컨디션은 괜찮은데 뭐 한 30분 더 일한다고 해가지고, 예, 30분이면 한 15,000원? 그러면은 뭐 한 39만원 되겠죠. 하지만 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제 밥을 먹으러 좀 가볼게요. 밥을 먹으러 제가 24시 하는 것 중에 보통 일품 순두부라고, 이제 순두부 전문점인데, 체인점이죠. 체인점인데, 여기 일품 순두부 특징이 있어요. 각 식당이 엄청 많거든요. 제주시에만 해도 한 10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순두부하고 돌솥밥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나머지 밑반찬이 다 달라요. 밑반찬들이 거의 다 셀프인데 그 셀프로 돼 있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품 순두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 나오는 데는 외두점이에요. 외두점. 일품 순두부 외두점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점심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이 아니고 여기 일품 순두부 연목노점은 24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시작한 지가, 여기는 오픈한 지가 한 2달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반찬 가짓수도 괜찮아요. 한 10몇 가지 이게 쭉 돼 있고 셀프바처럼 돼 있는데 그 외도가 더 잘 나오긴 해요. 막 치킨 나올 때도 있고 게장에 이런 뭐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불고기나 반찬도 자주자주 바뀌고, 그런데 운행하다가 가기에는 그나마 연북노점이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퇴근해 보겠습니다.